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 그 나라의 2020년 말 하루하루를 어떻게들 견뎌내시고 계신지 그 어려움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대한민국의 18개 부처의 장관들, 장관들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이제 조직들이 다 그런데 비서실장부터 각 보좌관들, 무슨 외부 조직 다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모조리 실패했다. 물론 이제 한쪽의 편에서 보기에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그 지적을 많은 매체들이 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굳세게 그 자리에 그 일꾼들은 잘 바뀌질 않죠. 대한민국에서. 무슨 외교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국방이 이래서, 국방은 그래서 한 번 바뀌었나요? 경제가 이래서 되겠느냐, 무슨 부동산 문제, 이래도 굳세게 잘 안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실패한 장관들이다. 이거에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개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오는 후임 물망에 오른 인사들, 또는 그 후임과 같은 격을 갖는 이런 인사들,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있다가 보면 이거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일반 상사람들도 안 하는 범죄 행위도 막 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이라는 것은 정상적 시민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참 조악하기 이를 데 없는 교양 수준을 드러내는 언어들이지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이게 최고의 권력,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최고의 산림 책임자들은 전부 이래야 하는 거냐?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인재가 없고 사람이 없냐는 이런 의문이 시중에 팽배하지요.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학력이 세계 최고 수준을 가고 있죠. 인구의 아마 머지않아 70% 이상이 전부 대졸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나라니까. 뿐입니까? 대한민국의 IQ, 이 정신 능력, 이건 세계 정상급이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죠. 대한민국은 5,000년의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마도 근현대사를 들여다봐도 세계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정치 형태, 경험, 역사적 경험 다 축적해왔죠. 채널 24K가 이미 여러 번 열거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라의 살림을 맡는 공직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탐관오리부터 시작해서 청백리들, 참 기가 막힌 인격체인 선비문화의 뒷받침을 받는 관료조직, 우리는 그런 경험까지 다 역사적으로 자산으로 축적해온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서 인재가 없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상식인 것처럼 만연하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뒤돌아보면 근데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이상하게도, 아이러니죠 이거는, 문민정부, 그렇게도 지겹다고 하는 군부독재 시절보다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이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억압되지 않고 다 만화방창하게 이제 의견 표출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판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거다,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면 분명히 알죠. 대한민국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소위 엘리트 그룹들, 그들 참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근데 아는 게 그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문민정부를 만드는 기초가 무엇부터 시작했죠? 소위 지역주의라고 하는, 누구는 호남을 장악하고, 누구는 영호남을 장악하고, 누구는 충청을 장악하고, 이 지역주의라는 기반, 패거리주의의 기초에서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죠.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는 쪽까지도 NLPD 이래서 갈렸고, NLPD 이외에 또 집단, 김대중 계열, 김영삼 계열, 누구 계열 이래서 다 분열되었죠. 이 나라에서는 국가의 이익, 나라의 이익보다는 그 시점부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나요? 패거리의 이익, 나의 이익이 존재하기 위해선 내 나라가 잘 돼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이 존재하기 위해선 패거리가 잘 돼야 한다는
패거리 문화가 이 나라의 소위 정당 정치라는 탈을 쓰고 고질적으로 정착을 한 거지요. 이제 이 나라의 엘리트들 중에서는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의 희생쯤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살림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이 나라의 엘리트들에게 박혀있는 이제 고정적인 인식 뭡니까? 그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든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 어느 분야에 속해 있든 그는 어떤 패거리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정치인만도 아니고 관료만도 아니고 무슨 교수 조직도 그렇고 심지어는 성직자들 집단까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라는 애국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패거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건달과 양아치의 논리에 빠져서 골몰하고 있을 뿐인 거지요. 경제학의 그레시암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영국의 옛날에 한 재무관을 했었던 사람 그레시암의 이름을 딴 이런 법칙인데요. 뭐 법칙이랄 것도 없죠. 시중에 두 개의 통화를 금속화폐를 통화를 유통을 시킵니다. 금화와 은화 두 개를 통화를 유통시키면 시간이 가면서 금화는 점점 사라지고 은화만이 유통된다는 겁니다. 금화의 가치의 상승, 은화의 가치의 상승이 서로 다르니까 가치의 상승이 많은 쪽의 화폐는 자기가 저장을 하고 시중에 유통을 시키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얘기가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엘리트 사회 속에 그대로 통용되는 그런 언어가 됐죠. 나쁜 엘리트는 좋은 엘리트를 구축한다 이거죠. 국익 얘기나 하는 그리고 거기에 양심을 걸겠다고 골몰하는 이런 좋은 엘리트들이 설당이 없는 거죠. 패거리들에 밀려서. 그런 좋은 엘리트들은 그 패거리 판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그 더러운 판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까마귀 싸움 없는 고래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청강에 조이 씻을 몸 더러힐까 하노라. 우리 선조들이 읊었던 이 청백리의 시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서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실패한 타자 대신에 대타자를 100번을 내보낸들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어떡할 거냐? 물론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뭐 만능 아닙니까? 한 사람의 권력이. 그가 생각과 자세를 바꿔서 그가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겠다라고 자세를 바꾼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는 이러한 패거리 논리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겁니다. 그조차도 이 패거리 논리 속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분명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의 언어조차도 순리를 잃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 아니냐. 그 속에서 정말 양화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재들이 벼랑간 우리의 살림을 바꿔잡아주게 될 거다. 솔직히 기대가 난망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지금 이 나라의 야당으로 자처하고 있는 쪽에서는 다르냐? 그쪽조차도 다를 게 없어 보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쓰레기이면서 내가 쓰레기 청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언어, 그 속에서 어떤 양화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양화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대로 절망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냐? 우리 국민들은, 이 사회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무의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는 토양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성장할 때 거기에 비춰지는 햇빛과 바람, 이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양질의 엘리트를 길러내기 위해서, 사회적 양화를 길러내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 토양은 어떤 것이냐? 결국 우리 국민 아닙니까?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합리적 정치는 생겨날 수 없지요. 무조건이야라는 말, 그 말이 어떻게 남을 죽이고 자기 자신까지도 잔인하게 부패시키는지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 그러한 국민들이 이 나라를 좌우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런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국민들이 국민들을 깨우쳐야 하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경우의 수,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또 끌려가는 역사를 살아가게 되겠죠. 국민이 어떻게 국민 스스로를 바꿔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시건방지게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그 답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의 양질의 싹이라도 발견한다면 결사적으로 그를 지켜서 그를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팔을 붙잡고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서라도 우리 서로의 이웃을 순리로 돌아오도록 깨우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